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도 물량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 대단한 악재를 보지는 않았고요. 다만 이제 동시호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 자체,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런데 이제 빅 이벤트 주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부터 시작해서 CPI, FOMC, 동시 만기일, 여기에 또 미국의 국채 발행 진행되는 주간이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들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하고 싶어도 적당히만 매수하지 들어 올릴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또 선물 매도하게 되죠. 대규모 선물 매도 나왔는데 이건 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특징적으로는 이제 엔터주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자동차가 동시호가 전까지 상황을 보면 비교적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, 반도체주 중에 일부 정도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우선 이제 미국 지표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지표가 좀 오락가락해요. 그러니까 구인 건수는 일관되게 내려가고 있고 ADP 민간 고용도 방향성만 놓고 보면 내려가잖아요. 보시면 고용 지표 세 가지가 지난주에 나갔는데 두 개는 방향성이 아래고 하나는 박스권이에요. 그래서 투자들이 이제 딱 보기에는 주말에 나왔던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부 고용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건 맞는데 경제 지표 잘 나온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니까 대단한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금리 하락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재료니까 약간 좀 걸리는 재료 정도,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지수 낙폭은 좀 제한적인, 폭락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긴 어렵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사면 4%,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% 중반 정도 이자 주는데 신흥시장에 투자했을 때 이 금리 상황에서 신흥시장 연간 수익률,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가 나오나? 보장된 것도 아닌데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을 때는 신흥시장에 투자하려고 뛰어드는 투자들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.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한 4.35% 넘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 금리가 적당할 때는 시장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4.4% 넘어가는 흐름, 4.35 넘어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증시가 하락해서 움직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. 근데 오늘 심지어는 4%, 4.4% 중반까지 올라갔잖아요. 시장이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날이었죠.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았던 게 제가 아침에 빠졌을 때 캡처를 한 건데 코스피는 ADR이 80 이하면 과매도, 코스닥은 75 밑에면은 과매도거든요. 근데 아침에 코스피가 79.5까지 빠졌었어요.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캡처를 한 건데 근데 종가에는 82까지 회복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과매도권으로 딱 찍어서 내려가니까 투자자들이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매수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가동이 돼서 상승 종목수가 조금 아침에는 249개였는데 이제 오후에는 379개로 올라갔죠. 그래서 회복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특이했던 건 뭐냐면 2시 정도 됐을 때 지수는 파란색은 지수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는 쭉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다시 밀리면서 지수는 쭉 빠졌는데 상승 종목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 종목수가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투자들이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데 이번 금리 상승은 일시적인 것 같아. 추세적으로 터무니없이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. 그래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금리에 좀 민감했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버텨보자. 일단은 하루는 좀 버텨보자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넘겼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아마도 이제 나머지 오늘 버틴 것까지 밑으로 또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잘 버틴 거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쪽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차트별로 보면 대형주 동시효과에 훅 빠졌잖아요. 이게 뭔가 좀 종목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동시효과에 지수가 쭉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대거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121선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 72,000원? 72,000원 왔다 갔다 그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
어쨌든 120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너무 오래 머물면 좀 부담이 되죠. 빨리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되게 저는 주의 깊게 봤는데, 왜냐면 중요한 자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61선이 굉장한, 이번 하락 추세에서 61선이 반등할 때마다 막혔던 자리거든요. 돌파에도 이내에 내주고 그런 자리였고,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좀 제법 견실하게 나와서 한 121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, 오늘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재차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이게 정말 센 최근의 매수였다면 이번 주 중반 이내에 다시 저거를 돌파하는 시도가 바로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뭐 2차전지 어떤 힘을 테스트해 보려면 이번 주 이틀 정도 어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보험업종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봤는데, 금리가 올라갔을 때 보험이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보험이나 금융주 쪽에 매수가 붙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오늘은 금리만 본 것 같긴 한데, 그런데 금리 이번 상승도 추세는 아닌 것 같아, 일시적일지도 몰라, 뭐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, 뭐 규모는 크지 않았으니까 거의 관망했다라고 봐야겠죠. 근데 선물은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. 근데 저는 저 선물 매도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. 오늘 매도를 치면서. 뭐 그렇다고 하락시킬 수단이 없는 건 아니죠. 삼성전자 때리면 되니까. 근데 어쨌든 적어도 선물로 때리기에는 좀 매도 여력이, 무기 창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다. 그러니까 뭐 세게 때리면 한 방, 자잘하게 때리면 세 방 정도. 예, 그래서 뭐 선물 말고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뭐 연속적으로 쭉쭉 떨어뜨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은 반도체, 자동차, 그러니까 하이닉스, 한미반도체, 현대차, 기아 이런 거 매수했고, 그 다음에는 보면 뭐 그냥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, 삼성전자를 좀 파는, 예,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대형주 대부분 금융투자가 워낙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다 이제 매도 쪽에 가 있었고, 매수는 좀 이슈 있는 거라 음식용, 예, 뭐 SK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. 그 외에 이제 오리온이라든가 CJ 제일제당, 뭐 농심, 대상 이런 거 다 음식료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JCS 케미칼, 이거 이제 그 오늘 공개 매수 이슈가 있는 종목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게 좀 매도 전체 데이터를 영향을 준 것 같고, 그 외에는 뭐 2차전지 매도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뭐 종목별로 좀 고루 포진했습니다.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, 뭐 반도체 쪽을 좀 섞어서 들어갔다 정도.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이렇게 강력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참 올해 이 종목 되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찍어놓은 종목이 있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못 샀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예, 좀 그렇네요.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을 빼면 오늘 코스닥 매수한 건 아니에요. 저거 이제 공개 매수 이슈 때문에 1,300억 원 가까이 매수 들어간 게 있어서 저걸 빼고 봐야 되는데, 그 외에는 뭐 2차전지 일부 매수한 거 있었고, 뭐 업종별로, 그러니까 반도체,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, 뭐 게임주 일부, 하여튼 좀 고르게 퍼져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업종을 가지고 매수했다,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뭐 정리해보면 오늘 엔비디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20달러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싸졌으니까 매수. 일부에서는 내가 갑자기 주식수가 한 주가 10주 됐으니까 세 주는 팔아야지, 이런 매도 충돌하는 날이거든요.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% 이상 하락을 하면 또 금리가 여기에 플러스로 올리면 우리 증시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또 이번 주에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지난번 같이 규모가 크진 않은데, 그 정도 규모는 아닌데, 어쨌든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또 한 이틀 정도 잡혀 있거든요. 이거 조금 금리가 혹시 변화가 생기는지.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약과 2차전지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주 제약 2차전지 반도체가 올랐었잖아요. 근데 금리 올라가자마자 두 개는 밀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또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저녁에 금리 동향 봐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, 방산, 자동차 중에 일부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, 이건 뭐 아마 제 생각엔 이번 주는 막 데일리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분할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분할을 하면 분할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수 대비 한 3배 정도 더 강했거든요. 근데 엔비디아는 되게 특이했어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을 여지껏 몇 번 했는데
주식 분할하고 나서 주가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엔비디아 잘못이 아니라 연도를 한번 보세요. 2000년, 2001년, 2007년 그 IT 버블 터졌을 때, 금융위기 터졌을 때 하필이면 그 직전에 분할을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말도 안 되게 이제 급락을 하는 예, 그런 이슈가 만들어졌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 인플레이션, 공급망 문제 막 이런 거 터지고 막 그럴 때라서 또 직후에는 또 고전하기도 했었고. 근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주식 분할 후에 이제 주가가 빠진 건 아니라 그때 환경이 되게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데이터상 엔비디아가 분할하고 나서 별로 안 좋았군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마 이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주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규모는 지난번하고 비교해보면 한 절반 정도? 예,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주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 흔드는 핑계가 될지.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은 그때같이 흔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정이 좀 있다라는 점,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이번 주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. 증시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위치상 계속 맞기만 할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 지수 의미 두지 말자. 그냥 이럴 때 따박따박 매수해 놓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하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방송 구독하기, 좋아요 꼭 좀 보신 김에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